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8월 1일 오전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총평도 한번 해보고 또 내일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조금 빠지고 횡보하고 지겨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날도 더우니까 주식창에 어플 창에 있는 삼성전자 계좌만 봐도 막 열이 받는다, 스트레스 받는다 사람들도 꽤 많은데 자주 보지 마십시오. 네? 자주 보지 마시고 적당하게 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금 즐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오르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 상승에 대해만 너무 이렇게 갈망하고 하는데 하락할 때도 있어요. 하락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꾸 이 오르락내리락에 따라가면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우울증 걸려요.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면 마음 자체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평정심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잘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평정심을.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그 매도세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다소 흔들리긴 흔들렸어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 규제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 여파가 이제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줘요. 이러다 보니까 그 중국 규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 주 증시도 약간 불안하지 않겠냐, 불안한 또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는 한 3200선을 한 지지선으로 보고 박스권 순환매 구도가 약간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네요. 일단 한 주간 그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해서 한 1.60% 내린 3202.3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당간당했어요. 보면 또 3200도 깨질까봐. 중국 규제 이슈 여파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하락을 해요.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를 그런 매도를 해버렸어요. 기간은 한 1273억 정도 순매도 했고, 우리 개인이 홀로 1조 8250억을 순매수 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지킨 겁니다. 하방을 지켰다.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지지선으로 유지를 했는데 기업들의 긍정적인 그 2분기 그 실적과 맞물려 가지고 큰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하고 중국 인터넷 기업 규제 우려가 크긴 하지만은 중국 정부의 그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까지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 악재로 작용하면서 한국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불거져요. 자금 성격상 중국 기술주 투자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과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외국계 자금 이탈 그 동조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네요. 또 7월에 그 미국 연준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FOMC. 이 FOMC 성명서에서 테이퍼링 조건 충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하니까 이제 완화적인 그런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강한 고용지표를 확인하면서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오는 오늘 6일에 발표할 7월에 그 미국 고용지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죠. 7월 그 미국 고용지표는 회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그 FOMC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고용의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고용의 추가 진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7월 미국 고용이 예상치에 부합되고요. 8, 9월 고용 회복세 강화가 이어지면은 9월 FOMC에서 다시 또 테이퍼링 계획을 구체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최근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서 경기 피크아웃이라죠. 피크아웃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업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우려는 그 피크아웃하고 전월 대비해서 개선 모멘텀 둔화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고용시장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경기 자체 고점 통과를 우려하기는 아직 이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연구원은. 하지만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도 가파른 조정 가능성은 낮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역시 수출과 기업 실적을 잇는 그 펀더멘탈 선순환이 시장 하방을 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수출에서 또 중요한 반도체 업황 호조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적, 주가, 정책, 수급 모멘텀이 주도하는 그 모멘텀 알파격 종목 장세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8월 주식시장은 성장 중소형주 대응이 필요하다. 성장 중소형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업종은 보통 우리가 있는 2차 전지, IT 하드웨어 이쪽 보는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 산업재 이렇게 유망 업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이벤트 뭐냐? 1일날 한국 7월 수출입 나올 테고요. 2일날은 미국 7월 공급관리협회 그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3일날은 한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6일날은 미국 7월 실업률, 그 미국 7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변동 등 이런 이벤트들이 쭉 나올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미국 증시를 보니까 토요일날 좀 빠졌어요. 다우는 0.4% 정도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보니까 S&P도 빠지고 좀 흘러내렸습니다. 코스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아주 좋았어요. 흐름이 나스닥과 상관없이 최고점 찍었죠. 최고점 찍고 오랜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최고점이 찍는 것 같습니다. 이제 3,356.53. 그래서 여러분들 석스는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갈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투용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예전에 종종 얘기하지만은 석스 ETF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지금 시장 지표도 보니까 달러가 좀 계속 오르는, 달러 지금 벌써 뭐 많이 올랐어요. 1152원이에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이 환율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달러 일본에는 한 109.68엔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73.95달러. 약간 좀 꺾여가지고, 근데 그래도 많이 오른 편이죠. 일본 엔화는 한 1049원 많이 올랐다. 유로화는 1367, 중국 이엔화는 178.27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휘발유값 계속 오르네요. 벌써 1643.35원이고 국제금값은 빠졌습니다. 국제금값은 1812.6달러 좀 빠지고, 국내 금값이 좀 오르고 있어요. 금값이 금값은 약간 좀 상반되네요. 국제, 국내 약간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제 금리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국제 금리는 거의 더 이상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한 1.2대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변동할 그런 느낌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현재 보니까 그 선물도 미국 증시 지수랑 비슷하게 빠졌어요. 다우지수도 0.31 빠지고, S&P 0.37, 나스닥 0.47, 러셀도 빠졌습니다. 독일 0.34, 프랑스 0.2, 영국 0.68, 유로 0.63 다 하락을 했네요. 삼성전자 주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금요일날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갭하락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좀 빠져가지고 500원이나 빠졌어요. 500원이나 빠질 때는 막 500원씩 빠지고 오를 때는 찔끔 오르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연출이 됐는데, 한번 그 장대 양봉 한번 나와야 하는데, 이 붉은색 기둥이 나와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오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미 좀 털어내야겠죠. 아직 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좀 강력하게 호재로 작용할 때쯤 돼야지만이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8월달 됐으니까 한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고, 내일도 보면은 한 78,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올라봐야 79,000원 선에서 78,000원대 이쪽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72,000원을 약간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좀 아쉽죠. 내가 볼 때는 72,000원에서 73,000원 선에서 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주도 빠지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르면은 뭐 한 200-300원 오르고 한 73,000원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좀 반등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빠졌어. 내가 볼 때는 빠졌어. 차트는 그렇게, 그래도 우선주 차트가 그나마 나은 편이죠. 보통주보다는 차트가 참 지저분해요. 어떻게 보면 보통주는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약간 차트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듯 주가는 흐름이 좀 약간 횡보하면서 약간 좀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하겠죠. 외인들이 계속 주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주가 관리를 하면서 적당하게 이제 겁도 주면서 털고 하는데, 우리 개미들이 워낙 똑똑한 건지 무대폰인지 모르겠지만은 잘 팔지도 않고, 파는 개미들이야 이제 뭐 단타 치는 개미들이나 일부 팔겠지만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팔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지겹고 이제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손절을 하든지 익절을 하고 잠시 떠나서 관망으로 이제 전환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건 뭐 우리 개미 투자자들 마음이니까 알아서 현명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늘 강조하지만은 지금 뭐 휴일이라서 좀 쉬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잠자는 동안이든지 쉬고 있는 동안이든 간에 하여튼간 우리가 가진 돈, 자산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몸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머리 쓰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자산이 잘 굴려져서 더 크게 이제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눈덩이 효과라고 하나요? 자꾸 이렇게 커가지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워낙 우리보다 똑똑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다 모여있는 집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돈을 잘 벌어줄 겁니다. 잘 벌어줄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막 위기감도 조장하고 막 비관론적인 그런 기사의 뉘앙스도 많은데, 그런 기사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신감 갖고 저랑 같이 한번 장기 투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